예, 요게 왜 빛이 나요? 무슨 사과에 이렇게 빛이 나나 봤더니 우리 엄미애 씨, 엄미애 씨가 침 바르고 막 이렇게 닦은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자, 여러분 아삭하고 달콤한 사과 찾으십니까? 진짜 이쁘다. 그러면은 뭐 고민할 거 없어. 여기서 사. 김용민닷컴에서 예산 황토 사과 맛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과 재배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춘 충청남도 예산. 네. 제가 또 충남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산이 또 예산에 선영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나 이거 살래. 안녕하십니까. 이회창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사과는 가라. 요즘 잘 지내시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 충청남도 예산에서 꽃과 열매 수가 적절하게 맛있다. 유지되도록 솎아주고 예쁜 사과 빛깔을 위해서 엄미애 씨가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닦고 이거 농담이고 네. 열매 주변 잎을 정리하고 과수 아래 부분까지 단맛이 잘 들도록 나무바닥에 은박지를 깔고 직정성이었네. 정성이다 진짜. 예. 햇볕을 골고루 받도록 사과알을 돌려주는 등 맛있는 사과를 재배하기 위한 전문 농업인의 기술과 정성이 가득 담긴 사과입니다. 요즘 농업은 진짜 전문 분야예요. 이제는. 예. 그렇지, 과학이야 과학.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껍질채 드실 수 있도록 친환경 농약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전혀 해가 되지 않아요. 친환경 농약이 뭐냐? 똥입니다. 인분. 농담이. 예. 똥으로 했겠습니까, 설마? 예. 자, 거기에 건강한 황토흙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예산 황토 사과. 정말 대단합니다. 예, 내성이 강하고 당도가 높고 아주 아삭합니다. 네, 그래요. 굉장히 보기만 해도 단단해 보이고. 자,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때가 왔어요. 예산 황토 사과. 특히 그 예산 황토 사과는 가운데 꿀이 모이는 것처럼 밀병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교차가 큰 지역에서 자라는 사과는 그런데 예산 황토 사과에는 밀병 현상이 없어요. 다 맛있다는 얘기죠? 예. 모두 다 진짜 없네. 달콤 아삭합니다. 심지어 씨까지 달콤 아삭해요. 씨까지요? 이건 농담입니다. 예. 자, 예산 황토 사과의 품종은 부사입니다. 부사. 부사. 네, 그렇습니다. 예,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 부사. 오직 2019년에 갓 수확한 햇부사만을 판매합니다. 과수당 300에서 340g 내외의 특급 사과만을 엄선해서 여러분들께 예산 산지에서 직배송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유통 과정이 없어요. 바로 예산에서 따서 보냅니다. 네, 그래요. 예산 농부들의 바로 수익을 전달할 수 있는 김용민닷컴의 또 이런 시스템, 공정거래 시스템. 어떻게 보면 직거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농민도 가격을 더 잘 받고 네. 중간 유통 과정이 없으니까. 중간 유통 과정이 없으니까 김용민이는 유통이 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럴 정도로 아주 굉장히 유통 과정이 직송 직배. 자, 최고급 예산 황토사가 4kg 한 14개에서 16개가 들어갔는데 이건 35,000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가격에? 이거 싸다 진짜. 게다가 4kg. 예산 황토사가 8kg, 이건 한 28과에서 32개 과 해서 이거는 64,000원. 사과는 신문지나 랩에 싸서 냉장 보관하면은 신선도가 오래 유지되는데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조선일보로 싸면은 굉장히 좀 썩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네. 뭘로 싸야 될까요? 근데 그건 지금 천만 농가에 대한 어떤 모욕이라는 제가 왜요? 왜? 그 반대 발언을 좀 잠깐 드려야 되는데요. 왜? 계란판은 센 신문지로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란판은 전부 다 조선일보로 만들고 있는데 지금 뭐 그럼 계란에다 썩는다는 말씀이신지 농민들에게 아니 분명한 사과만. 아니 조선일보가 이 남는 신문 저렇게 걔가 진지해져요. 남는 새 신문을 찍어내지 않으면 계란판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시장이. 알겠습니다. 그 점을 좀 자, 조선일보로 감싸주세요. 조선일보로. 변옥시장이라고 해요 그냥. 자, 따라서 8kg을 구매하시는 게 그러네요. 가장 저렴한 쇼핑 방법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4kg를 샀을 때 하나당 2,750원, 2,800원. 네. 그다음에 8kg를 샀을 때 훨씬 가격이 쌉니다. 좋아요. 하나를. 네. 자, 김용민닷컴에서 또 충청남도에서 직배송하는 산지 특산물이 많습니다. 따라서 서산 뜬부기살, 태안 꿀고구마, 천안 신고백, 유명하죠. 다양한 햇과일, 햇곡식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농부들께 가장 현명하게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 바로 김용민닷컴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구매, 많은 또 사랑을 부탁해요. 네. 저는 오늘 586을 해부한다. 586.
예. 그 이야기를 좀 제가 나눠보시죠. 예, 솔직히 예. 네. 내가 586을 위한 변명을 30매 정도의 레포트를 쓸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네네. 왜 했냐면 저는 최근에 이해하지 못할 몇 가지가 있어. 네네. 첫째, 진중권은 왜 명백히 드러난 최성해의 거짓행위와 동양대 학력 총장이죠. 위조에 대해서는 침묵하는가? 뭐 조국 전 장관 내에 대해서 욕할 수 있다고 봐. 네네. 그런데 왜 욕은 보수와 보수 언론과 자유한국당이 집중 포화를 버붓는 조국 장관 내에는 하면서 보수와 자유한국당과 언론이 보호하는 최성해에 대해서는 자, 왜 침묵하는가? 제가 답변해 볼까요? 네. 제가 그 양반을 잘 압니다. 진중권 씨요? 제가 그 양반한테 뭐 동지 취급도 받다가 아주 그냥 사나운 비난도 받았다가 네네. 또 다시 살갑게 또 대화를 나누다가 또 사납게 물어뜯기고 그래서 한 2번 물렸다 안 물렸다 약 줬다가 예, 또 뭐 이렇게 병 줬다 약 줬다 병 주고 경험해 봤는데 뉴스가 될 만한 발언만 하는 거예요. 뭐 진중권이 동양대 총장 비판해봐요. 뉴스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근데 조국을 씹어봐. 뉴스가 된다고. 그러니까. 개가 사람을 물 때 뉴스가 됩니까? 사람이 개를 물 때 뉴스가 됩니까? 그게 1. 네. 두 번째는 네. 이철희 의원은 왜 586을 겨냥했나? 이철희 의원도 586 아니에요? 거기는 586 맞아요. 그것도 답은 똑같을 것 같아요. 중앙일보가 또 얼마나 X86 세대를 물어뜯었습니까? 거기에 부합하는 우리말이 옳다라고 입증해주는 우리 이철희 의원 말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586도 아니고 86 세력도 이렇게 된 거야. 네네네. 80년대 학번 그죠? 60년대생. 박원석 의원도 86이죠. 586. 저는 박원석 의원은 80까지 정치했으면 좋겠거든. 끔찍한 말씀을 하시네요. 아니야. 박지원옹처럼 되시라. 계속 네, 박지원옹 얘기도 좀 하면 박지원옹의 얘기가 동의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자기 나름의 정치적 상상력으로 말을 쏟아냅니다. 아직도 내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계속 소구력이 있고 소비가 돼요. 재밌어요 그분은. 이슈가 되죠. 기사가 되고. 그리고 예. 그거는 근데 그 말이 어떤 데 보면 또 그럴듯하잖아. 예,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맞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기준이 어떻게 86은 다 물러나라. 86 그룹으로 묶어서 물러나라. 이게 어떻게 성립이 되냐고. 그런 구태 묶음적 사고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저는 그 문제 말씀하시니까 이제 미국 정치에서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에는 청년 정치인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청년 정치인들은 586을 꺾고 청년 정치인이 되냐?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은 하원 의원은 2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하는데 그 선거를 통해서 10선, 20선을 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30살의 정치인물에서 35세 하원 의원이 돼서 75세까지 하고 은퇴하면 그 다음 자리를 다시 35살이 차지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당 활동,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하면 30대 초반부터 두각을 나타내서 그 자리를 거머쥐면 그때부터 20년, 30년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인 한 사람이 1년에 10억씩 예산을 쓰는데 4년 동안 40억을 들여서 자산을 만들어 놓은 건데 야, 얘 치고 다음 새거 하면 이해가 안 가. 계속 신입생이 들어오는 정치 구조는 전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하고 한 세대가 우리 말고는 절대 안 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격은 가능하겠지만 지금 이제 586이라는 단어 자체도 그런데 사실은 80년대에 대학 다닌 사람이 60년대 출신 중에 80년대 대학 다닌 사람이 전체 60년대 그 출생하신 분 중에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들한테는 남의 나라 얘기인데 소위 말하는 정치 고관여층, 엘리트들, 그다음에 대학 나온 기자들끼리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중앙일보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발언에서 제일 웃기는 건 중앙일보의 모든 국장은 다 386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 자기들도 그렇죠. 20으로 다 바꾸라 그래. 20살로. 그러면 내가 중앙일보 편집국장을 40대 초반이나 30대 후반에를 앉혀놓고 나서 세대교체 얘기를 하면 들어주겠는데 이것이 자유한국당엔 386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의 숫자가 최근에 많이 없어졌으니까 그냥 이 진보 진영을 공격하고 진보 진영의 주력군들의 힘을 빼는데 이 레토릭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관심조차 없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철희 의원의 86이 물러나라는 주장은 보수 쪽의 입맛에 맞는 말을 해서 퇴임 후에 그 일자리 칼럼니스트 뭐 종편 리스트 이거 하는 것 외에 난 용도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세요. 나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원내대표를 해요. 그 다음에 당대표를 해. 그러고 나서 또 아무 의미 없이 국회의원 다선으로 가.
이런 구조에 대해서 왜 문제 제기를 안 하냐고. 오히려. 그렇죠. 네. 예.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철이가 겨냥한 86 그룹은 누구냐. 그게 전대협 세대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86이라고 나이가 뭐 지금 뭐 86에 해당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윤호중 총장. 86 그룹 아니에요. 혼자 큰 사람이에요. 네네. 네, 그다음에 최재성 의원 그 86과 다른 독거다이예요. 그런데 윤호중이나 최재성은 자기만의 정치적 상상력으로 지금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 계시죠. 예, 예. 그러면 그런 그룹이 민주당에만 있냐? 저는 정의당에 건강한 86들이 진짜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런데 왜 86이라고 싸잡아서 난리를 치냐고. 그리고 86 그룹도 예를 들면 이인영 대표가 사실 이인영 대표는 그동안에 많은 걸 후배들한테 양보하면서 자기는 진짜 도덕적으로 잘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인영 대표가 처음으로 원내대표 된 거야. 그리고 원내대표하고 지금 밥 잘 사준다던 잘 사준다더니 밥도 안 사주고 괴롭히기만 하는 누나하고 지금 열심히 고생을 하고 있단 나경원. 말이지. 네. 고생하다가 그럼 출마하지 말라는 건가? 왜 이해가 안 가? 우상호 전 원내대표도요. 그분이 저기 있잖아요. 탄핵 때 원내대표였잖아. 차분하게 잘 처리했단 말이지. 그래서 저는 기준을 그룹으로 묶어서 86은 안 돼. 이런 말은 구태라는 거야. 그것도. 그게 사람의 문제지 그 세계의 문제는 사람마다 아니다. 다르다. 네네. 그래서 정치적 상상력이 있고 비전이 있고 신념이 있는 사람은 남아라.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김 대표한테 47살에 어린 것이 무슨 정치냐 이랬다는 86그룹은 누군지 그 사람 그만둬야 돼. 아 그런 얘기 들으세요 요새? 아니 제가 아직 그 머리는 이래도 동안이기 때문에 네. 그거 30으로 봤나 봐. 근데 586 담론이 비단 지금 정치권 내에서 인적 쇄신의 차원에서 거론되는 건 말고도 586 담론 자체가 조금 허구적인 요소가 있어요. 아까 이제 우리 김성애 소장도 얘기를 했지만 당시에 586이라고 불리는 80년대에 대학을 가서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이 전체 그 세대의 동세대의 사람들 중에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요. 아주 극소수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학 진학률이 30%대였고 80년대 후반까지 그리고 그 중에 가서 학생운동을 한 사람 그리고 학생운동을 해서 정치권에 입문한 사람 정말 극소수 중에 극소수예요. 근데 보통 이제 586들이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고 기득권이 돼서 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물러나지 않는다. 근데 한 번도 주류가 되지 못한 586 동세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건 정말 일부의 얘기일 뿐이고 그렇지. 예. 그 일부 중에 진짜 기득권이 돼서 이 뭔가 변화의 의지 없이 그냥 과거에 그런 어떤 이 뭐랄까 스포트라이트를 그대로 그냥 가지면서 이렇게 정치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물러날 대상인데 지금 최민희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그걸 싸잡아서 한 세대론으로 규정짓고 그 세대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세대에 한 번도 그런 자리에 가보지 않고 평범한 소시민으로서 지금도 이 중산층이 못 되고 이렇게 사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 친구들 중에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거꾸로 386 중에 정치에 입문을 했으면 그럼 다 성공을 했느냐? 그것도 아니지. 아니야. 떠올려 보시면 수많은 실패들이 있죠. 386에서 하다가 안 돼서 뭐 사업으로 돌이키고 좀 곤궁하게 사시고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지 마치 386 운동권 출신이면 다 정치권에 와서 다 호의호식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본인이 본인의 콘텐츠와 경쟁력을 갖고 살아남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고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도태되는 것이지. 그렇지. 이게 아니 동네 가서 내가 386을 그러면 유권자를 찍어줍니까? 그 그런 김경협 얘기거든요.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네네. 명단에 어느 언론사에서 거기도 넣었더라고. 이 사람은 그 노동운동 86 그룹하고 상관도 없어요. 노동운동에서 혼자 큰 거야. 그리고 지금도 페이북 보십시오.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가장 개혁적인 관점에서 딱딱 자기 입장을 올리고 있어요. 민주당 사무부총장. 우리 당의 최고 저평가주죠. 예. 맞아요. 모르는데 되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 저평가 초우량주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도 86이라는 나이라서 물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고민 좀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586인데 초선이야. 처음 한 번 했어. 오랫동안 당직자하고 여기, 보좌관 하다가 여기. 그러네요. 뭐 기동민 기동민, 설사 이런 사람들 그걸 그만둬야 기동민호가 돼? 그만둬야 되는 거야 지금. 이게 386이란 단어 하루아권이거든, 자체에 거기. 인지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영향력도 컸고
그 시절 분들이 이제는 시대가 이제 20년이나 세월이 지나서 기득권이 되셨으니까 아니 그 말이 틀렸다고. 네. 지금 우리 얘기는 네네. 그게 기득권 안 왜 된 사람이 훨씬 386이란 단어가 난리가 났냐. 모래시계 때문이잖아 솔직히. 그렇죠, 예. 모래시계 드라마 열풍으로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386이 기득권화 됐다는 이 말은 이 말 자체가 누가 만들어낸 것이다. 오류예요. 그러니까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말 자체가. 386이 예. 진짜 신선한 바람을 불러왔죠. 근데 저기에. 이제 제가 이제 정치연구소랍시고 만들어갖고 처음 했던 설문 주제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 뭘 잘못했고 뭘 잘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네. 여기서 이제 민주당 개혁 과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 때문에 개혁이 안 되는 거냐, 누가 개혁을 막는 거 같냐고, 어떤 요소가 막느냐고 물어봤을 때 전 사실 내심은 386이 너무 오래 하고 있어서 잘 안 된다는 답변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그런 답변 정말 굉장히 소수예요. 그러니까 다선 의원인데 하는 일 없이 노는 놈들 쳐내야 된다. 이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386이라는 단어를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물론 386 중에 다선 의원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본인의 역할이 있고 본인의 컨텐츠가 있는 사람은 살아남는 것이고 그게 없이 그냥 한 번 더 당연하죠. 구성하겠다 그러면 예, 그게 맞는 거죠. 우리가 뭐라고 안 해도 알아서 도태가 돼요. 동네마다 경쟁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일 잘하는 사람은 386이라는 이유만으로 내쫓으면 그게 잘못된 그렇죠. 거죠. 예. 아니 그러면 그건 이제 지켜봐줘야 일 되는 잘하는 거죠. 예. 86을 다 내쫓으면 지금 예를 들면 20대가 들어왔다고 칩시다. 맞습니다. 초선인데 예. 원내대표 하란 말인가? 예, 그러니까요. 그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거는 예. 아니고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나이를 좀 보니까 이해찬 대표께서 초선 의원이 된 게 만 35세더만요. 그렇죠, 35세. 35세 때 되셨어요. 우상호 의원이 처음 출마한 게 만 36세더만요. 그다음에 김민석 전 의원이 처음에 출마한 게 28이네요. 우리 나이로 27이에요. 네, 엄청 젊었어요. 그다음에 또 누구야 이게? 윤호중 의원은 아마도 34, 5세에 첫 출마를 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찍 출마한 의원들이 갈고 닦으면 그 중에서 다선으로 가서 일꾼이 될 사람이 많다는 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2012년에 이제 우리가 통합했잖아요. 혁신과 통합하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통합 사무총장 역할을 제가 했다고. 제가 요새 잘하고 이렇게 있죠. 깔때기를 해. 해야죠. 왜냐면 예. 안 하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가 그럼요. 했다고 그래. 내가 한 것도. 예. 특히 옷입당법 같은 예, 거. 온라인 입당. 아니 예. 그 저기 소병훈 의원 같은 경우 소방법과 관련해서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아니 물론 이제 다른 의원들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뭐 김부겸 장관도 고생하셨는데 누가 또 빨아갔나요? 너무 이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으니까 아, 서병훈 의원 대표 발의였어요? 예. 거의 요즘 어머, 나 어떡하지? 같은 직종도 어머, 나 모르시네. 이재정인 줄 알았는데. 제 페북부터 고치겠어요. 아니 뭐 이재정 의원도 뭐 열심히 그런 했어요.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셨겠죠. 대표 법안이 하나는 발의를. 아니니까. 이게 이렇군요. 아, 근데 이 법 발의를 해도. 아, 나 아니 까먹었어, 나 말하다가. 나 대한민국에 무슨 김건모 얘기했었지? 키웠던 사람이 70명이에요. 그러니까. 예. 예. 그래, 그래서 그럼 젊은 정치인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청년을 어떻게 끌어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청년 비례를 처음에 4명으로 고안을 했습니다. 네네. 혁신과 통합이. 근데 이게 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난항에 부딪힌 거야. 그래갖고 이제 제가 초대 최고위원이 됐으니까 이 룰을 관철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갖고 싸우다 2명으로 낙점이 됐어. 그런데 저한테 네가 청년 2명을 비례로 하게 했으니 2명 자리가 없어졌더니 너 비례 받지 마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하고 청년 비례를 이제 2명 우리가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게 20대 없어졌잖아 민주당이 이렇게 후퇴를 한 거예요. 김종인 대표가 없앴지. 예, 이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없애신 그건 거예요. 내가 없앴다고 봐요. 예, 뿐만 아니라 또 거기 이상한 일이 있었어. 뭐 어떤 여성을 하나 하려다가 그게 파동에 휩싸이고 막 네, 그런 네, 일이 네. 있었습니다. 안 하시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확실히 정치가 초기 입문 나이가 좀 늦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니 왜 평균 연령도 늘어났잖아요. 더 사는 시간도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그 그러고 부분은 청년 몫으로 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청년 정치인을 어떻게 소비를 하냐면 지금은 30대 때 잠깐 하는 청년 정치인으로 소비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신진을 그렇지. 발굴해서 자리를 만들어주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지 30대를 대변하고 30대를 뽑아놓고 그럼 그 사람 40대는 정치하라 하지 말라는 얘기로는 그러니까 그러면 안 접근하면 되지. 안 된다는 아니 사실 거죠. 근데 옛날에 그건 있었잖아요. DJ나 YS 때는 사실 그분들의 파워가 워낙 세니까 어디다 전략 공천을 해버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동구에 뭐 예를 들어 임종석 대표를 실장님을 뭐 전 실장님을 맞습니다. 넣는다든가 예, 예. 그런 전략 공천을 젊은 세대들에게 좀 기회를 좀 주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선 제도로 바뀌면서 지금 말씀하신 황현 씨 말씀하신 대로 경선과 시스템 공천이 되면 될수록 사실은 20, 30대를 옛날엔 당 대표당의 총재였잖아요. 총재던 시절에 이렇게 꽂아놓듯이 막 꽂아놓는 건 안 됐던 거고
사실 그거에 가장 큰 혜택을 본 게 386 소위 말하는 명망가 그룹이긴 했죠. 네네네. 네, 그런 건 그런데 있습니다. 이제 이런 비판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청년 비례 룰이라든지 경선 룰이라든지 이런 걸 고안한 그룹이 문성근 대표하고 혁신과 통합 그룹이에요. 예, 그리고 386이 이제 그런 거를 주도했다면 네. 지금 좀 굉장한 정치의 굳건한 정말 그 한 기둥이 됐겠죠. 네.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보면 뭐 우상호, 이인영, 최재성, 뭐 윤호중, 김경엽 뭐 등등이 저는 유능하게 일 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보기 저는 때문에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버니 샌더스 의원. 나이는 가장 많지만 사회주의를 향해서 청년처럼 달려가고 청년의 아젠다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몇 살인지를 갖고 예. 얘기를 할 수 없는 문제고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러네요. 버니 샌더스 예. 의원도 엄청 다선 의원이죠. 몇 살인지도 알 수도 못하는데 그렇게 나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정미 한 의원은 40년 몇 살? 하셨어요. 그렇죠. 이정미 의원은 몇 살이에요? 거기도 586이죠. 84학번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되게 이정미도 동안이시네요. 586이라고 그만둬야 되나? 근데 너무 동안이다. 이게 좀 약간 천연 보톡 쓰신 피부들이 있어요. 뭐 심상정, 아, 이정미 좋겠다. 그 천연 보톡스 약간 저 지성이어야 돼요. 그래야 예. 주름이 안 탱탱하신 분들. 생겨.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세대 부러워. 교체의 필요성이 없는 건 아닌데 문제는 그걸 뭐 인위적으로 예를 들어 청년 이렇게 해놓고 나서 20대, 30대 몇 명 공천을 줘서 몇 명을 당선시켜야 돼. 이거 과거에 해봤던 건데 예. 그렇다 그래서 정말 정치가 청년들의 것이 되느냐 내지는 이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치 안에 제대로 반영이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지금 이제 우리 2030들의 사회경제적 처지나 이런 것들이 옛날에 20대, 30대 청년들하고 많이 다르고 또 2030 청년들이 굉장히 좀 개인화되어 있는 측면도 있고 또 그 윗세대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굳건하게 가지고 있는 놓지 않고 있는 기득권에 대한 피해의식도 굉장히 많거든요. 때문에 옛날 20대, 30대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90년생이 온다, 90년대생이 온다 책도 읽어보고 우리 당내에도 그런 이제 젊은 청년 그룹들이 많은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정말 많이 다른 느낌, 내지는 생경한 느낌 이런 걸 많이 받고 거기서 이제 야 니는 우리랑 너무 많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막 하면 이제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 수 있는 한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하셔도 뭐. 이제는 아니 문제는 이제 정치 내에서 그러니까 정당 내에서 그 새로운 정치 자원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회를 주면서 맞아. 육성하고 그렇죠. 그들이 네. 정치인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 지원을 하느냐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네. 근데 그게 꼭 다 국회의원이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의회도 있고 네. 또 뭐 전문적인 우리 김성애 보좌관처럼 유능한 보좌진을 하다가 또 이렇게 정치인이 되는 길도 있고 여러 경로가 있는데 이 정의당 같은 경우 문제가 뭐냐면 너무 길이 좁아. 그래서 우리가 한 교섭단체쯤 숫자가 돼가지고 그죠? 한 20석이 돼야 한 돼. 20석 돼가지고 그럼 지방의회도 다음 지방선거 때는 좀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기회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풀도 늘어나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그런 그 청년 정치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너무 이게 바늘구멍 같은 좁은 이거다 보니까는 참 힘들어요. 그런데. 아니 근데 이런 문제 오히려 저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솔직히 얘기하면 민주당은 운동권 정당 맞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주요 국회 그 정치인 충원 통로를 한번 보세요. 지금 얘기하는 86그룹도 다 학생운동권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전에 이해찬 대표는 학생운동권 아닌가? 학생운동권이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이라는 재야운동권, 해직 기자들, 해직 교수들 이런 분이에요. DJ가 있을 때는 호남의 지식인들. 이런 거라고요. 충원 구조가. 그리고 이제 우리 박원석 의원이나 저처럼 학생운동하고 그 후로 변신해서 시민운동가가 된 겁니다. 그 김기식 마찬가지죠. 뭐 남인순 뭐 등등 다 마찬가지인데 시민운동이 하나의 중요한 이제 말하자면 정치인 배출 통로였는데 요새 학생운동권이 사실 태조이고 시민운동도 사실은 과거 같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러면 소위 진보 개혁 세력은 정치인을 충원할 것인가? 그러니까 정당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나라는 대학교에 다 대학생위원회가 있고 그렇죠. 청년들 청년회 있고 지역에 다 그런 조직들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길러져야 하는 게 지금 무슨 정상이죠. 얘기냐면 정당에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 고등학생들도 정치 활동을 시작할 수 그럼요. 있습니다. 예. 예비당원도 될 수 네네네.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과거의 DJ 시대, 삼김 시대에 만들어졌던 구태의연한 정당법을 꾸준히 개혁하고 있는데 충원 구조와 관련한 개혁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의 정치 참여 허용, 공무원의 정치 참여 허용, 교사의 허용 이렇게 되면 보세요. 공무원 교사가 다 그중에 지도자들이 일찍 나올 수가 있어서 정의당의 충원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할 때 보편 타당해야지. 네. 누군가를 찍어서 이지매식으로 혁신을 하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집단을 찍어서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자기들은 보니까 30대 중반이나 심지어 20대에 해놓고 40대에 정치하려는 후배들에게 너 아직 어려. 이런 태도라면 그 사람은 꼰대고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 바뀌어야죠. 86이어서가 아니에요. 네. 그 사람 이어서 그만둬요. 그러니까요. 아 요즘 애들은 참 학이라고 저한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놀이다. 내일 모레 50인데. 내일 모레 내일 모레 50인데. 50이야. 아니 근데 진짜 청년 세대가 정치 참여 많이 김성애가 했으면 그런 얘기를 듣고 참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와서 일렀잖아. 아니 엎었죠. 잘했어 아주. 아니 엎었어요? 현장에서 엎어서 그 자리 손혜원 의원도 계셨는데 굉장히 불편하셨죠 다들. 아니 불편해야 돼요. 그런 얘기는. 그다음에 이제 나는 청년 문제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네네. 청년의 고충 해결권이야 이거는. 왜냐하면 보세요. 정치인 문제, 정치인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정치인 문제야. 그런데 청년들이 뭘 문제를 만들어?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서 이 청년 고충을 해결하고 청년의 미래의 길을 열어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럼 청년 몇 명이 들어오면 해결되겠냐 그 문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아니죠. 네. 사실은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거잖아. 솔직히 선거 때만 되면 청년표 구하려고 청년 하다가 맞아요. 다 보면 의사결정은 60대 할아버지.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이제 청년들도 그걸 다 알아서 그렇지. 이제 뭐 그 이제는 청년들 알죠. 중에 몇 명 얼굴을 세운다고 표주고 이런 거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우리 지금 정치가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정의당도 마찬가지인데 20대, 30대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잘 모르는 측면도 있고요. 맞아. 그리고 그런 문제를 끌어안기 위해서 노력하지 못했던 측면도 있고. 근데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여전히 고민이에요. 여전히 고민이고 맞아. 뭐 이런저런 좀 이렇게 막 눈에 띄는 정책들을 내놓는데 모병제 얘기도 그래서 좀 나왔던 거고 정의당에서도 뭐 병사 월급제 얘기도 나오고 뭐 기타 등등의 여러 정책 제안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정책 제안들에 대해서도 얼마간 냉소적인 이런 반응들도 꽤 있어요. 아 그리고 이런 거예요. 아 그래서 저희 싱커아이 연구소가 다음번 주제로 잡은 것은 모병제입니다. 곧 세 문제를 돌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공정을 얘기할 때 SKY 그 다니는 학생들이 공정을 왜 얘기하냐고. 능력주의죠, 그건. 그거는 능력주의고 엘리트끼리의 경쟁이야. 우리가 더 공정을 얘기해야 되는 건 스크린 도어로 죽어간 청년들, 지금도 그 위험에 처한 청년들이 진짜 공정사회가 필요한데 공정이라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짓눌린 이 상황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20대 청년 남성들 사실 젠더 이슈만 제대로 다뤄주면은 마음 돌릴 수 있거든요. 아니 마음 안 돌려도 이게요. 네. 우리 황 선생님, 네네. 우리 박원석 의원이나 저 같은 사람이 표 오면 이렇게 하자 이런 뇌구조를 갖고 있지 못한데 네네. 젠더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복잡한데 그것도 사실은 세대 문제로 풀 문제야. 그거를 젠더로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복잡해져요. 그리고 기준도 사람마다 달라 속으로. 그런데 그게 청년 세대 전체에 처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그게 이렇게 사그러들어요. 지금은 너무 힘든 거야. 청년 세대 전체가. 그래서 저는 정치권이 내 제일 불만이 너무 내가 그래서 정의당이 늘 좋은 정당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의당 의원들은 누리질 않아요. 일만 해. 예, 그런데 정치권에 들어가는 순간 청년이 들어가건 누가 들어가건 특권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얘기한 이런 그 스크린 도어 청년 문제나 노동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 네. 이게 제일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러니까요. 총리 얘기는 하셔야 돼. 네. 총리. 김진표 총리설 맞습니까? 안 맞길 바래요. 정확히 이렇게 얘기해. 안 맞길 바래. 예. 아니 지금 동아일보 채널A 거기서 김진표 채널A가 뭐 단독 보도. 예, 총리가 거의 확정됐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근데 했어요. 저는 그거에 오히려 이런 것 같아요. 예. 희망사항인 것 같아. 단독이라는 게 요새 보면. 채널A의 희망사항이 아닐까? 아니 그래도 이렇게 여권이 생각합니다. 정부가 청와대가
아니 할 일 없이 왜 동아일보에다 그런 고급 정보를 주나? 그래서 보면 거기 예. 보면 청와대 누구가 아니고 청와대 관계자. 이른바 청와대 핵관, 핵심 관계자. 핵심 관계자. 청핵관.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를 방송 영어인데 핵심 관계자는 수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자는 청와대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서 차이가 있는데 일단 제가 읽은 보도는 청와대 관계자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몇 가지 같이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김진표 의원을 포함해서 여러 명의 총리군을 넣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죠. 여기서 여러 가지 검토라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백그라운드 체크, 그다음에 주변 평판 체크, 본인 조회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조회되고 있다는 것을 후보자가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의서를 그러면 보통 내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자가 발전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수석들이 이렇게 회의를 해서 야, 이런 군으로 한번 알아보자. 경제 쪽엔 누가 있어? 그럼 우리 당 경제 한번 김진표 누구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도 총리가 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뭐 이렇게 해서 돌리는 것도 하마평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단수사 복수보로 추천이 된 상태가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 체크를 해보고 있는 것이 보도가 됐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낙연 총리가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의 총리직을 그만두고 복귀할 어떤 그림이 지금 나왔나요? 그러니까 전 복귀를 해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논의가 되면 그게 먼저 논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이낙연 총리가 이러이러한 스케줄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복귀를 하기로 했다는 게 전국에 소문은 안 나도 선수들끼리는 대충 윤곽이 이렇게 저렇게 나오고 나서 야 그럼 그 다음번은 누구야?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는 게 맞는데 저는 이낙연 총리가 어떻게 복귀할 것이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네. 의원님 들으신 말씀 있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세력이 선거를 앞두고 이기려고 하잖아. 누가 지려고 선거를 하냐고. 그런데 선거를 할 때 판을 깨야 이기는 경우가 있고 네. 판을 흔들어야 이 판을 가져가야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과연 민주당이 총선 승리를 하려면 지금 이 구도를 깨야 되나? 민주당을 깨야 이기나? 요게 여러분이 보기에 이거를 자꾸 그 언론의 보도가 날 때마다 흔들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연 현재 민주당이 도저히 이 구조로는 총선 승리가 담보 안 돼서 이 구조를 깨야 되는 상황인가? 이걸 첫째 보셔야 돼요. 지지율로 보면 그 예, 상황은 그다음에 두 아니네요. 번째. 예, 예.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총선 계획 차곡차곡 잘해 나가고 있어. 그러면 당에 선거를 앞두고 권력 투쟁을 일으키는 것이 유리한 정당이 있을까? 저는 이 두 개라고 생각해요. 네. 판단의 기준은. 제가 좀 알아봤는데 네네. 김진표 총리설은 듣도 보도 못한 아 그래요? 네, 그런 얘기. 박용만 회장 얘기 있던데요? 이것도 역시.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아니 얘기예요. 박용만 회장이 됐지 이 정부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 2년 깊죠. 저기 평양도 같이 따라갔다 오고 남북교류 그건 협력에서 이재용도 그랬지. 경제인으로서 이재용 총리설은 왜 안 역할을- 나와? 아 마술사 이재용은 지금 측면으로 저도 저기잖아. 갔다 왔잖아요. 아, 저 저기도 갔잖아요. 피의자. 김정은 위원장 만날 때 옆에 그 만찬장에 배석을 했었죠. 아니 괜히 지금 신소리 하는 거야.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그랬어요? 아니, 그건 맞는데 예. 그렇다고 총리 내정돼 있다 그건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냥 저 박용만 회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뿐이에요. 제가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었나 봐. 슈퍼챗이 별로 안 왔어. 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정리하시나요? 김진표 총리설보다 김용민 총리설이 더 유력합니다. 아, 저 얘기 해달라고 계속 처음부터 맞아, 얘기해서 그 얘기 우리가 안 했는데 아까 해준다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아니 우리가 아까 욕했었잖아. 막. 예, 예. 그렇지. 말도 안 되는 방송에 좀 소리가 입으로 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마지막에. 그러면서 한번 좀 네, 뉴스 한번 그래서 나오게 해달라. 늘 이런 거예요. 혀 끝에서 도는 말이 있고 머리에 나와서 입으로 나오는 말이 있고 이게 가슴까지 가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러고도 플러스 알파의 요소가 있어야 인사가 되거든요. 근데 네, 그렇군요. 늘 조건을 보셔야지 떠다니는 말을 보시면 마음 너무 심란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준이 지금 현재 민주당의 권력 투쟁을 일으켜서 누구 좋을 시키는가. 그러면 보수 언론이나 보수 쪽은 그 권력 투쟁이 일어나길 바라겠죠, 민주당이. 그렇겠네요. 그럼 예. 권력 투쟁은 언제 일어납니까? 머리가 두 개일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결과는 누구도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드물게 다음번에 다시 할 욕심이 없는 사람이 당대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차분하게 잘 끝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당원들이 아주 많거든요.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 선거에 대해서는 이제 영향 끼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해찬 아니요. 대표?
이제 오시는 분은 뭐 예를 들면 예. 여러 가지 길이 있을 것 여러 가지 같습니다. 방법이 있을 근데 것이다. 근데 예. 중요한 것은 그게 권력 투쟁을 일으키는 방식은 아닐 것이다. 만약에 누군가 당에 도움이 될 만한 방법으로. 권력 투쟁을 일으키는 방식이라면 네네. 온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아,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슈퍼챗이 막 터지네요. 확실히. 그렇죠. 슈퍼챗 고맙습니다. 그 이낙연 총리는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게 그 친문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발탁이 되어서 총리로 가셨고 그 어떤 역대 총리보다 본인의 역할을 아주 잘 수행하셨고 최근에 잘하셨습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도 네, 지금 아주, 거의 네. 거의 잘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해서 하여튼 문제가 안 생기게 하는 것에 최장 있어서는 총리죠. 타이충을 불하는 거 예. 아닙니까? 근데 당내인 세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 당내인 사람들하고 분란을 일으켜서 당으로 복귀하는 것이 본인 정치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훌륭하세요. 예, 예. 어떤 식으로든 화합해서 이 정부가 성공하는 길에 이낙연 총리가 매진을 하는 거지. 야 이거 지금쯤 들어가서 이해찬을 어떻게 쳐내고 내가 하면 자리 찾을 거야. 이런 정도로 하수를 두시는 분은 절대 아니에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왜 혼자 웃었어? 아니 속으로? 재밌었어. 뭐 이상한 거 보는데. 3월 16일까지 복귀해도 총선 출마 가능하다면서요? 그게 저기 비례. 비례대표일 경우에. 이래가 그렇고 예, 공직자 같은 경우는 1월 16일인가? 아니 그 출마 이제 90일. 지역구에 출마하려고. 1월 16일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하여간 한 주 동안에 또 정치 이슈들을 쫙 한번 네.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정치관에 잘 받고 재밌었어요. 갑니다. 네. 예. 자, 그 한번 우리 예측하죠. 다음 주에 또 한번 그거 하고 내 얘기 한번 하고. 아 제가 다음 주엔 확실히 취재해서 오겠습니다. 자, 목요일까지 다음 주 목요일까지 황교안이 단식한다 안 한다. 아이 다음 주까지 다음 주까지 하겠죠. 못하면은 에이. 예. 다음 주까지 다음 주까지 하겠죠. 전 그치. 못한다에 걸겠습니다. 아 난 당연히 한다. 한다. 금요일 날 그만둔다. 네, 그래요. 자, 우리 저는 한다. 뭐, 한다. 뭐 설마 일주일도 안 형님 하겠어요. 왜 못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분 다 지금 못한다고 하잖아. 난 맞춰야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아니 우리 한다잖아, 금요일까지 이거 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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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못한다. 못한다. 왜 못한다? 이유가 뭐예요? 못한다는 이유가? 그냥 민주주의니까. 의지박이야. 의지박이야. 해봤어 이제. 그러면 네. 그러면 저기 뭐야 다음 주 먹방은 저기 단식을 계속 하고 있으면 예. 우리는 여기다 좀 상을 한번 좀 차려주는 걸로. 아니 회전료로. 김용민 TV 채널을 걸자고. 김용민이 나가는 거 우리 거 되는 거야 이제. 아니 그럼 나는 뭐가? 나는 우리 폐륜 내는 나는 거야? 뭐를 얻습니까? 그러면 나는 내가 이기면. 사과 하나 드세요. 아니, 내 지역구 줄게. 출마해 와서. 걸어. 아 오늘 슈퍼챗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에 내일 보도 나갈 것 같아. 예? 뭐? 예? 그 정의당 박모 의원 지역 걸고 도박해. 아 나 마지막에 여담으로 하나 하면 네. 아 유시민 이사장 두 주 비웠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 보수 언론이 유시민 이사장 말해야 이제 욕을 해야 돼. 욕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말하면 내 얘기를 실는 거야. 그래갖고 사람들이 왜 이러냐고 그래서 내가 유시민 없어서 그래. 유시민 빨리 와야 돼. 다시 그래서 유시민이 오셨죠? 왔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좀 아주 편해졌습니다. 아, 그렇죠. 네. 전 다음 주에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 그럼 예, 제가 예. 네네. 앞으로는 비우시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아, 예, 예, 예. 자, 여러분 정치부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